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개념 40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은 사실 제가 옛날에 수학 1 다뤘을 때 맨 저희 모기장 첫 페이지에다가 제일 중요한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 해서 알려줬던 것 중에 네 번째 참고 사항 네 번째였었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만 위치만 바꿔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함수와 방정식을 제가 왔다리 갔다리 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1번부터 첫 번째 이 박스부터 좀 보시면은 예를 들어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의 첫 번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직접 풀어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알 방법도 있겠지만 뭐 이게 4차, 뭐 5차 이런 식으로 좀 차수가 커지게 됐을 땐 그때는 이제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2차야 뭐 저기 판별식 같은 걸 쓰면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자, 그렇게 됐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얘를 함수로 쪼개는 거예요. 즉 y는 fx라고 하는 함수랑 그리고 y는 0이라고 하는 두 함수로 쪼개신 다음에, 자, 거기서 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느냐?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점이 2개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두 함수를 연립한 연립방정식도 실근이 2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교점의 x좌표가 예를 들어 이 두 함수가 fx랑 y는 0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x축이랑 1이랑 3에서 만나더라. 그 교점의 x좌표가 만약에 1이랑 3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 자, 그때에 이 두 함수를 연립해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실근의 값 또한 x는 1 그리고 x는 3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비단 fx랑 0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fx는 gx다라는 이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두 함수로 쪼갭니다. y는 fx랑 그리고 y는 gx로 쪼개셔가지고 똑같이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면 그게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게다가 또 조금 변형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냐? fx는 gx다를 어떻게도 바꾸느냐? gx를 이쪽으로 건너보내서 fx-gx는 0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서 얘를 갖다가 함수로 쪼개서 y는 fx-gx 그리고 y는 0 이렇게 나눠서 그때의 교점의 개수를 찾더라도 그게 실근의 개수를 찾은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은 끝입니다, 이게. 자, 143번.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은 0인데, 자,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얘를 갖다가 함수로 바꿔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 그리고 y는 0으로 쪼개신 다음에 얘 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러 갑시다. 자, 그림 그려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것만 좀 그려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내가 fx라 두게 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얘는 3으로 묶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 즉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x축이랑 f'이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 2랑 2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함수 fx는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3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y는 fx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났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요 마이너스 2일 때의 극대값, 2일 때의 극소값을 좀 구해 볼 건데, 마이너스 2일 때는 fx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게 되면은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0이 되면서 2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극소값 f2는 2 넣으시면요 8-24 플러스 10이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x축도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x축은 마이너스 6과 26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쯤에 위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딱 봐도 파란색과 그리고 파란색 fx 함수와 그리고 x축은 자, 총 3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걸 확인했으니 우리는 이 둘을 연립한 방정식도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나오게 된다. 자,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144번도 보겠습니다. 자, 144번에도 요거 함수로 두 개로 쪼개서 2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 또 하나는 y는 0으로 쪼갠 다음에 자, 쟤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려고 위에 있는 함수를 제가 fx라고 두게 되면요, f'x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되면서 8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는 x-1, x 플러스 1로도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하시면 요 3차 함수는 그림을 그리실 때 x축과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을 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함수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원함수 fx는 감소했다가 증가, 감소 후 다시 증가 하는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요 위에 있는 함수는 그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y는 0을 아직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y는 0을 찾을 거고요. 자, 극대값을 먼저 좀 구해보시게 되면 극대값은 0일 때의 함수값, 자,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때의 함수값은 뭐가 나오느냐? 2,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네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도 넣어보시면은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면서 네,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었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높이였네요. 같은 높이. 그러니까 함수가 그리실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은 모양의 W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도록 하셨어야 했었다. 그러면 X축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테니까 여기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교점이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네, 그래서 교점이 4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4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번이랑 146번 보도록 할게요. 145번에 보시면요, 현재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에 따른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는 0인데, 자, 요거 둘로 쪼개시면 사실 y는 얘랑 그리고 y는 0으로 쪼갤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a가 거슬린단 말이죠. 이 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a에 따라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네, 딱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전에 방정식 단계에서 꼭 이렇게 하고서 좌우를 나눌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숫자들이나 아니면 문자들이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함수를 각각을 그리셔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가 오른쪽 우변으로 건너가시게 되면 자, 얘는 a다가 되게 되면서 자, 얘를 이제 함수로 쪼개서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하나랑 또 y는 a 다른 하나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신 다음에 얘의 함수 그리시고 얘의 함수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를 갖다가 fx라 두게 되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 즉 6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시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 1. 그러면 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y는 fx를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y는 a를 그릴 차례인데 우선은 얘를 조금 완성을 시켜 볼게요. 극대값을 먼저 좀 찾아보시면 극대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6 되면서 여기가 4가 나오네. 극대값은 4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극소값은 1을 집어넣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8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죠? 제가 좀 숫자를 죄송합니다. 이거 2 마이너스 6이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그려놨고 이제 y는 a를 그리시면 되는데 y는 a는 이렇게 가로로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y는 a. 그러면 y는 a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빨간색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4보다 위에 있다. a 값이 4보다 크다.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1개입니다. 혹은 마이너스 4보다 a 값이 작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1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1개다. 자, 그럴 때는 a 값이 4보다 크거나 또는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이다. 자, 유식하게는 이건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 절대값 a가 4보다 클 때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는 언제냐? 바로 a의 값이 곧바로 4일 때 혹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는 딱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일 때 혹은 절대값 a의 값이 4일 때 그땐 교점이 2개더라. 마지막으로 교점이 3개일 때는 언제예요? 교점이 3개이려면 이 함수가 이렇게 4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교점이 3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번에는 a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단 크고 4보다 작을 때, 즉 절대값 a가 4보다 작을 때 그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실근의 개수인데요. 자, 교점이 1개라는 게 실근이 1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근이 1개일 때는 이러하다. 실근이 2개일 때는 이러하다. a 값이 이럴 때 그렇다. 실근이 3개이려면 a 값이 범위가 이래야 한다. 라고 이 3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번도 보겠습니다. 146번도 이제는 조금 노하우가 생기겠죠. a를 왼쪽에 두는 것보단 오른쪽에다 두고 나누는 게 훨씬 더 저는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146번에 저거를 나눠서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은 a가 되더라 라고 놓고 나누겠습니다. y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또 y는 a. 자,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함수를 갖다가 fx라고 둘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fx를 그려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분부터 하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테고요. 얘는 4x로 묶어주시게 되면요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조금 빨리 왔죠? 4x로 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f'은 현재 3차 함수,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 0, 그리고 1에서 x축과 만나는 f' 함수다.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fx의 함수도 그릴 수가 있다. 자, 요거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보면요, 함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자, 실제로 저는 이제 이걸 미리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함수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fx의 함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꼭 맞게끔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혹은 1일 때 함수 값을 먼저 좀 구해 주시면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0일 때의 함수 값은 딱 봐도 0이죠. 그럼 뭐야?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었던 거네. 아니, 근데 x축은 지금 관계는 없다. 별 필요 없다. 자, y는 a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a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놓고 y는 a는 이렇게 수평하게 그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y는 a가 이제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우선 a 값이 만약에 0보다 커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경우로 생각하시게 되면 교점이 2개. 교점이 2개가 될 때는 a 값이 0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점이 2개이려면은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또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교점이 사실 이제 제일 적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교점이 없을 때도 있겠죠. 교점이 없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을 때, 그 다음에 교점이 3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교점이 3개가 나올 때는 a 값이 0일 때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점이 4개일 때, 교점이 4개이려면 함수 y는 a 자체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게 되었을 땐 교점이 4개가 된다. 자, 이 교점의 개수 자체가 실근의 개수가 될 테니까요. 실근이 2개이려면 a 값이 이런 범위, 실근이 0개, 3개, 4개일 땐 범위가 각각 이러하다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도함수의 부등식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